이번 사례는 노인 돌보는 일을 하고 계시는 할머니 상담입니다. 제가 뒤에 할머니를 왜 강조를 드렸냐면 사실은 할머니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운 분이에요. 연세가 62세밖에 안 되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보다는 그냥 어르신? 어르신도 조금 과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이분은 노인을 돌보는 일을 하고 계세요, 실제로. 근데 이 일을 그래도 꽤 오래 하신 것 같고 이분의 평소 생활에 대한 어떤 그 신조가 젊고 활기차게 살자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건강하게도 지내시고요. 주변에서 이분을 볼 때 참 젊어 보여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한대요. 그냥 건강만 하신 게 아니라 남들이 보여지는 부분도 되게 젊게 많이 보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연세 드신 노인을 돌봐드리는 일을 늘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저는 노인 돌봄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노인 돌보는 일을 하시면서 많은 거를 경험을 통해서 배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식을 배운 게 아니라 많은 깨달음을 얻으신 것 같아요.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선생님,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 많이 돌보다 보니까 노후에 노인이 혼자 되어서 혼자 살고 있다는 건 이거는 자유로움이나 아니면 어떤 선택사항이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이건 그냥 외로움이고 쓸쓸함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어르신들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도 나이 들어가고 이제 노인에 접어들고 있지만 나보다 나이 많은 노인들을 돌봐주면서 참 여러 생각을 하게 돼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연세 있으신 어르신 혼자 사시는 할머님 댁을 방문을 하는데 그 할머니는 치매가 약간 있으시고 해서 본인 뭐 기억 못 하시는 게 많대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잘 모르신대요. 근데 이분이 다녀가신 날짜는 다음번에 언제 오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기다리신대요. 어떻게 아세요? 그분이 요일도 모르신다면서요. 날짜도 모르시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요. 제가 다녀가면 제가 일주일마다 간대요. 할머니가. 근데 다녀가시면 그날부터 잠 들으실 때 손을 하나씩 꼽으신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주무실 땐 또 이렇게 하나 꼽으시고 그래서 이분이 7개 접혀지면 온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이 지구상에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잠들 때마다 손을 꼽아가면서 간절하게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 그거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잖아요. 얼마나 나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 생각을 하면서 그 할머니 손 꼽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대요, 일을. 그래서 더 열심히 하셨대요. 그랬더니 이게 할머니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사무실에서 보기에 너무 열심히 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또 칭찬이 자자하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할머니 손꼽아 기다리시죠. 사무실 나가면 잘한다고 모범 사례라고 늘 인정해주죠. 그러니까 기운이 나셔서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 말씀이 선생님 근데 단점이 있어요. 뭐가 단점이세요? 그랬더니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으세요?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아니 저희가 일주일에 한 노인에 대해서 전화 몇 번 드리고 또 찾아뵙는 거 몇 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대요. 근데 나도 노인인데 그 혼자 사는 노인 집에 가는데 선생님 내가 어떻게 빈손으로 가요? 그래서 내가 갈 때마다 과일이나 이런 거 맨날 사가거든요. 근데 우리 저기 받는 건 쬐끔이거든요. 근데 쬐끔 받으시는데 그거를 심지어는 갈 때마다 과일 같은 거 과자 사탕 사가시니까 진짜 남는 게 없으신 것 같아요. 금전적으로는 남는 게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보람을 느끼면서 열심히 일하셨는데 요즘 들어서 주변에서 이 노인 돌보는 일을 같이 하시던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대요, 인력이.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어서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땐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닌데 일 자체가 힘들진 않은데 왜 이렇게 사람이 줄어드나 봤더니 그러니까 이분보다 조금 더 연배가 젊으신 분들 이분이 62세니까 뭐 50대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다 요양보호사 공부를 하러 가더래요. 그리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요양보호사로 활동을 하더래요. 지금 할머니가 일하고 있는 이 일 말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러더래요. 아유, 일로 오셔. 이게 돈이 더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할머니도 그래? 이제 약간 좀 솔깃하면서도 그리고 이제 다들 가니까 심리가 나도 갈까? 이런 망설임이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못 가고 계시는 건 일단 이 맡아서 돌봐드리는 할머니들과의 정이 들은 부분. 나는 이 정든 거를 뿌리치고 거기를 갈 자신이 없어요 하는 거 하고 지금 잘한다 인정을 엄청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체면도 있고 정과 체면 때문에 할머니가 요양보호사로 지금 못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고 계시니까 가고 싶은 마음도 한쪽에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것 같은 마음도 한쪽에 있으니까 저희한테 상담을 하신 거죠.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상담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활동하시는 모습을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계속 그 말씀을 하세요. 저 노인 돌봄이에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한 명칭은 독거노인 생활지원사예요. 생활지원사예요. 생활지원사. 이 생활지원사분은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활지원사가 해드리는 일을 노인 돌봄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노인 돌봄 사업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기본형, 두 번째는 종합형이에요. 그러니까 노인 돌봄 기본 사업, 노인 돌봄 종합 사업 이렇게 돼서 기본형은 가서 그냥 안부만 여쭙고 오는 거예요. 왜 독거노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고독사 하셨다는 얘기. 그러니까 잘 계시는지 안부 확인하는 게 기본형 사업이고요. 종합형 사업은 가서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처럼 가사 업무라든가 일상생활 지원도 함께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 역할을 오래 해 오셨는데 주위에서 이제 다들 떠나니까 이분이 걱정이 많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체력이 떨어지죠. 그럼 원래 하고 있던 일들을 조금씩 줄이게 돼요.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이 어르신이 하고 있는 일하고 요양보호사가 하고 있는 일하고를 견주어 보면 요양보호사 일은 지금 이 어르신이 하고 있는 일의 몇 배 이상 굉장히 업무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저는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요양보호하면 돈도 많이 준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돈을 더 많이 받는 건 맞아요. 뭐 요양보호사도 막 엄청 많은 금액을 받는 건 아니지만 많이 받는 건 맞아요. 할머니보다. 근데 일을 하시는 시간 대비로 따진다면 그렇게 많이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이 할머니보다 돈을 많이 받는 이유는 일하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어르신이 이제 점점 연세가 들어가실 텐데 일을 더 줄이는 게 맞을 텐데 더 몇 곱절 힘든 일을 하신다? 저는 그건 좀 반대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원리를 설명을 드렸고요. 어르신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보람을 조금 느끼시면서 일을 하시면 요양보호사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항상 그래요. 일이라는 거는 즐겁게 하면 정말 그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데 즐겁지 않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노동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노인을 돌보는 생활지원사 일을 즐겁게 하시기 위해서는 노력도 좀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노력을 하실 때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교육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인을 돌보는 거와 관련된 교육을 받으시면요. 다음번에 노인 뵈러 갈 때 그거를 활용해 보려고 신이 나서 가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노인과 관련된 교육 아니면 치매와 관련된 교육 이런 것들 교육 받으셔도 좋겠고요. 교육 받으시는 게 적당하지 않다라고 하면 지역사회 안에 마침 돌봐주시는 분이 약간 치매 있으신 분들도 계시다고 하니까 치매 안심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 가셔서 자원봉사 활동을 일주일에 몇 시간만 이렇게 하신다면 치매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또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끊임없이 지식이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을 받으시는 것도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62세지만 또 나보다 더 연배 있으신 노인을 돌봐드리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체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건강 관리도 좀
힘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운동이 됐든 운동을 좀 정하셔서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 이제 두 번째 준비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에 하나가 뭐냐면 외모 관리예요. 그 요양보호사분들도 그렇고 생활지원사분들도 그렇고 어르신을 돌보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냥 너무 편안한 복장이나 편안한 스타일로 늘 가서 일을 하시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나도 좀 가꾸시고 이렇게 가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유치원에 가보면요, 아이들이 예쁜 선생님들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도 똑같아요. 노인들 주야간보호센터도 예쁜 선생님을 할머니들이 좋아하세요. 여기서 예쁘다는 건 정말 태어날 때부터 인형처럼 예쁘게 생겼다가 아니라 예쁘게 꾸미고 오는 분들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할머니들이 또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외모적으로 예쁘고 화사한 것도 좋아하지만 그 복장에 대해서도 많이 보세요. 이렇게 보십니다. 만약에 요양보호사분이 이렇게 조금 화사하고 예쁜 옷을 입고 가는데 할머니가 그 옷이 참 마음에 들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요양보호사분들이 일을 못 하세요. 왜냐면 할머니가 그 앞에 딱 붙어 계세요. 보느라고 계속 보세요. 할머니들이 계속 본다는 얘기는 나 이거 마음에 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도 좀 받으시고 체력 관리도 좀 하시고 또 외모 관리도 하시고, 이렇게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한 여러 노력과 준비를 하신다면 좀 더 즐기면서 오랫동안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노후에 일거리가 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퇴직을 하고 나서도 새로운 일을 다시 찾고자 하지, 퇴직하신 다음에 나는 그동안 오래 일했으니까 이제 일은 그만하련다, 이런 분들은 상당히 적으세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저는 아직은 우리 그래도 법적으로는 65세가 돼야 노인이라고 하잖아요. 이분이 65세가 돼야 노인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62세이기 때문에 아직 노인은 안 됐지만 노년기가 되어도 꾸준히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참 잘 선택하신 거라고 그렇게 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르겠어요. 나중에 정말 주위 분들 따라서 요양보호사 공부를 하실 수도 있는데, 요양보호사 공부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좀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지원사 일을 하실 때 지금은 기본형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종합형 일을 하시게 되면 가사라든가 일상생활 지원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나중에 생활지원사로 활동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받으러 왔습니다 라는 분들도 꽤 되세요. 그러니까 받아두신다면 훨씬 생활지원사로 일하는데도 보탬이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여유가 되실 때 요양보호사 교육도 한번 받아보시고, 받아보시는 과정에서 난 이게 더 맞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또 서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생활지원사하고 요양보호사 두 개 겸직은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 이 시스템에서는 둘 중에 반드시 한 가지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을 계속 하시든 아니면 새롭게 요양보호사 일을 하시든 교육을 받으시면서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생각은 생활지원사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분야에서는 베테랑이 되신 거거든요. 여기서는 내가 많은 힘을 들이지 않아도,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경지에 지금 도달해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계속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전국적으로 요양보호사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생활지원사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아까 그 교육 받으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교육을 개인적으로 찾아 나서셔서 교육을 받으셔도 되지만 생활지원사로 활동하는 그 센터 있죠. 소속된 센터에서도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만 받아두셔도 일하시는데 훨씬 힘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사례 함께 하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저희 친정 어머님이 지금 75이신데요. 한 2년 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을 보셔서 합격을 하셔서 이제 사실은 친정 아버지를 간호하시면서 올 1월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님이 거기서 혼자 계시면서 그 일을 이제 다른 분을 돌보시면서 계속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집을 일을 하시는데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 어머님이 그 일을 놓지 않으시고 또 지금 혼자 그렇게 그 일 때문이기도 하지만 올라오시지를 않으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혼자 계시는 모습이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안쓰럽고 또 왜 그러실까라는 그런 마음도 들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신데 그래서 이렇게 저희 어머니처럼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일을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제 생각에도 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말씀을 이제 사례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너무 많이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이제 학문적으로를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학문적으로 이런 이론이 있어요. 분리 이론이 있고 활동 이론이 있고 그래요. 완전히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이론들인데 이게 노인과 관련되는 이론이에요. 분리 이론이 먼저 만들어졌고 활동 이론이 그 이후에 만들어졌어요. 이런 얘기예요. 노인이 되면 노년기가 되면 그 노인이 될 때까지 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해왔다 이거예요. 자녀를 키우는데도 많은 공헌을 해왔고 그 사회에도 참 많이 보탬이 되셨다. 그러니 노년기가 되면 사회로부터 좀 분리를 시켜서 좀 휴식을 취하시게 하는 게 노인에게 좋은 일이다. 노인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나온 이론이 분리 이론이에요. 그랬더니 그거에 대한 반론으로서 아니 무슨 얘기냐. 나이가 들어도 일거리가 있어야지. 그게 나이가 들어도 일거리를 드리는 게 노인을 위하는 일이다 해서 활동 이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안은 이 두 이론이 대립을 했어요. 분리 이론이 맞다, 활동 이론이 맞다, 대립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훌쩍 지난 다음에 지금쯤 왔을 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활동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한 8대2 정도 비율? 나이 들어도 일해야 된다. 왜 그랬을까요? 분리 이론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활동 이론이 나왔다고 했는데 분리 이론이 나왔을 즈음에는요. 노인이 지금처럼 이렇게 오래 살지 않았어요. 그러면 노년기가 길지 않잖아요. 60 이후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조금 직장 생활하느라고 못했던 것도 해보고 휴식도 하고 이게 필요하다 이거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활동 이론이 나오고 그 이후가 됐을 때는 평균 수명이 훅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긴 시간을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는 얘기는요. 그냥 수명만 늘어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건강하게 살기 때문에 오래 산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노년기가 돼도 건강한 분들인데 아무 활동을 안 하고 집에서 휴식을 한다? 그거는 더 노인에게 괴로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활동을 해야 된다. 일거리를 드려야 된다. 이 얘기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많은 것들을 시도하기 시작했죠. 뭐가 있었을까요? 임금 피크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거기서 딱 퇴직을 하는 게 아니라 은퇴를 하는 게 아니라 임금을 조금 덜 받더라도 계속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드리자 하는 게 이제 임금 피크제였어요. 물론 퇴직금 정산과 관련해서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되긴 했지만 그런 제도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 우리도 이제 그거 사회적 기업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요. 우리보다 노인 문제가 앞서서 필요했잖아요. 거기는 가보시면 어느 호텔은요. 딱 호텔에 도착하죠. 택시를 타고 딱 내리면 가방을 문 열어주고 가방을 받아주는 분도 노인. 그 다음에 호텔 들어가서 안내 데스크에서 이제 체크인 할 때 그 인포메이션에 계시는 직원들 싹 다 노인. 그리고 방에 가서 이거 메이드 해주시는 분 다 노인. 그리고 그 호텔의 사장님도 노인. 모두가 노인들이 운영하는 호텔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젊었을 때는 활동 일을 하시고 은퇴하신 다음에 다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인들이 활동하시는 쪽에 찬성 의견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노인들도 은퇴하신 다음에 그냥 일 안 하시는 거 하고 일하시는 거 하고 만족도를 보면 밖에서 보여주는 거 말고 스스로의 만족도를 보면 이쪽이 훨씬 만족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생활 만족도도 높고요. 노후 생활에 적응하는 측면도 이분들이 훨씬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머님이 활동을 하시는 게 잘하고 계시는 일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단 일을 조금 줄이시는 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줄이시는 만큼을 어머님이 본인 관리하시는 쪽에 조금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과하게 하시다 보면요, 오래 못 하시니까. 이 일이 좋으셔서 계속 하시는 거니까 좋은 일을 오래 하시려면 거기서 한 30%는 빼셔서 30%는 나를 관리하는 거. 다른 분 돌봐주는 거에 30%를 나를 돌봐주는 쪽으로 바꾸신다면 어머님이 좀 더 건강도 챙기시면서 오랫동안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따님된 입장에서 걱정돼서 저한테 문의를 해주셨는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게 다른 분들은 부모님이 건강을 잃으셔서 상담을 많이 하세요. 어머님이 치매세요.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이런 상담 많이 하시는데 지금 선생님은 어머님이 건강하다는 게 기본 전제가 돼 있어서 활동을 너무 많이 하세요잖아요. 그러니까 참 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편의 사례 함께 해봤어요. 첫 번째는 아들네와 흔쾌히 집을 바꿔주시기로 결정하신 아주 멋진 할머니, 할아버지 사례였고요. 두 번째 사례에서도 멋진 분이세요. 나보다 더 연배 높으신 어르신들을 돌봐주고 계시는 62세의 멋진 어르신의 사례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사례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